역사상 가장 스케일이 큰 반란 이야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수호지를 꼽으실 텐데요. 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70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거든요. 단순한 영웅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만 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소설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일단 운계 복견, 천. 구름이 거치니 다시 하늘이 보이는구나. 정말 멋진 말이죠? 이 소설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든 희망과 정의를 찾아보려고 발버둥쳤던 사람들의 투쟁. 하지만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그들이 그 파란 하늘을 다시 보기까지의 과정이 정말이지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요. 대체 무엇이 멀쩡한 사람을 무법자로 만드는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존경받던 군인, 그냥 성실하게 살던 어부, 평범한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왜 다 때려치우고 나라의 등을 돌린 산적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거대한 이야기에는 보통 신화적인 서막이 있잖아요. 수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어마어마한 혼란의 시작이 정말 놀랍게도 아주 사소한 오만함 딱 하나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라에 끔찍한 역병이 돌아요. 그래서 황제가 홍태위라는 신하를 파견하죠. 그런데 이 홍태위가 사원에 도착해서 주지스님들이 제발 안 됩니다 하고 뜯어 말리는데도 굳이 자기 권력을 과시하려고 복마전이라는 건물의 봉인을 그냥 확 깨부숴 버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일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겠죠. 바로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역사의 물줄기를 통째로 바꿔놓게 됩니다. 봉인이 딱 풀리는 순간 108개의 검은 기운이 하늘로 쫙 솟구치더니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네,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훗날 제국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108명의 호걸들, 그 운명의 별들이 세상에 풀려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신화적인 도입부고요. 이제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 108개의 별들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마주한 세상은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공정과 정의는 그냥 무너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없었고요. 그야말로 부패가 왕노릇하던 그런 시대였죠. 이 썩어 빠진 시스템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고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 그냥 길거리 불량배였어요. 근데 뭘 잘했냐? 축구. 당시에는 축구기라고 불렀는데 이걸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근데 딱 그 이유 하나만으로 미래의 황제 눈에 들어서 나중에 국방부 장관격인 태위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공로나 능력이요? 전혀요. 오로지 아첨이랑 운 하나로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군대를 장악했으니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갔을지 안 봐도 비디오죠. 자, 그럼 이 썩어 빠진 세상이 어떻게 멀쩡한 영웅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80만 금군을 가르치던 무술교관 임충입니다. 임충의 몰락 과정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든 이 시스템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했어요. 고구리의 양아들이 자기 아내를 희롱해도 일단 참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었어도 법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착하게 굴수록 세상은 그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거예요.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결국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야 이 선량했던 남자는 눈보라 속에서 복수의 칼을 뽑아 들게 됩니다. 결국 임충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딱 하나예요. 이미 썩어버린 시스템을 순진하게 믿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는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는 의무감, 또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이미 그를 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렸으니까요. 자, 임충의 시스템을 믿다가 파멸한 케이스라면 이번엔 정오반대의 길을 선택한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호랑이 때려잡은 영웅, 무송입니다. 이 무송이란 인물은요, 스케일이 처음부터 남달랐어요. 맨손으로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를 때려잡아서 그냥 온 나라의 슈퍼스타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의 힘과 용기는 이미 레전드급이었죠. 그런데 이런 대영웅에게도 비극은 찾아오더라고요.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의 형수가 어떤 부자랑 눈이 맞아서 친형을 독살해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무송은 임충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법에 호소하지 않아요. 애초에 법이 썩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법이 정의를 외면하니까 좋아, 그럼 내 손으로 직접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수호지의 핵심 주제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왼쪽을 보세요. 이게 바로 부패한 법입니다. 돈 많은 살인자한테 뇌물 받아먹고 증거 불충분이래요. 어이가 없죠. 자, 오른쪽은 무송의 정의입니다. 칼로 위협해서 공개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해버리죠. 물론 잔혹합니다. 하지만 죄를 명백히 묻고 벌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임충과 무송, 이들의 이야기는 전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두 사람처럼 저마다의 억울한 사연을 안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108명의 인물들이 마치 운명처럼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원래부터 나쁜 사람들이었냐? 전혀 아니에요. 임충 같은 금군 교두, 무송 같은 관리도 있고 그냥 평범한 어부, 군 장교, 정말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왜 무법자가 됐을까요? 결국은 부패한 관리들, 말도 안 되는 세금 때문에 더는 못 살겠다 하고 들고 일어난 거죠. 물론 108명 이야기를 다 할 순 없지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건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병들었다는 신호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는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기억나시죠? 홍태위가 실수로 풀어줬던 그 108개의 마왕의 영혼들. 바로 그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로 다시 태어나서 반란군의 본거지인 양산박이라는 곳에 모두 모이게 된 겁니다. 신화 속 예언이 현실이 되는 그야말로 운명의 수레바퀴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죠. 자, 오늘 우리는 700년도 더 된 고전, 수호지를 통해 썩어빠진 세상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수호지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납니다. 법을 어겼지만 정의를 외쳤던 양산박의 사람들, 그리고 법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불의를 저지른 조정. 과연 진정한 악당은 누구고 진정한 영웅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이 이야기를 접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